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우상향을 꼭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누군가는 다 그럴듯한 상황에 자기만의 그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다 마이크 타이슨 형님이 다 모두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지만 처맞기 전까지는 모른다, 이런 명언을 남기셨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제 입만 터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도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매번 뭐 5만 원, 이제 삼성의 애시를 보면 5만 원 떨어지면 산다, 4만 원 떨어지면 산다, 집 팔아서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의 투자 부분은 이렇게 귀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 정보가 들어올 거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에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연습량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학습도 안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요,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의 부분을 얼마나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 성과가 매우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는 여기서도 또 깨달아야 되는 게, 17년도 이전부터 비트코인은 올랐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한국에서 안 시점은 17년도 때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전에 저기 보이지 않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지 않는 2014년도 때부터 급등이 크게 나왔던 시점도 있었습니다. 뭐 그 전에도 있긴 있었지만요. 근데 자, 이때부터 알았던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이 이제 체감상 17년도 때부터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한 번은 속을 수가 있죠. 이건 사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었던 투자 선배들은 벌써 두 번째겠죠, 이 경험이. 그쵸?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은 지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리까리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벌써 두 번째를 나와주고 있고, 지금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이 벌써 종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을 속으면 이거는 사기보다는 자기의 그런 투자의 철학에 좀 잘 안 맞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투자의 기질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향 자산은 이게 믿어야 되는데, 이론과 현실은 엄청난 차이점이 생깁니다.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론은 배웠어. 근데 누가 저렇대. 이게 직접 본인이 체험해 본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와닿는 게 진짜 달라요. 와닿는 게 정말 다르다니까요. 이 TV에서 보는 거에서 막 저렇게 하면 나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연차가 하면 저렇게 쉽게 하는 건 고수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지칭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두 번이 왔어. 근데 이번에는 절대 여기에서 더 올라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에 있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많이 찾죠. 그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뭐 얼마나 가져가겠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현실에 이제 부딪히는 게 여러 가지, 자기에 있는 환경, 그리고 뭐 엄청난 고된 업무 환경하고 업무에 있는 시간 같은 게 너무 길면 공부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내가 명확한 목표와 꿈이 있다라고 하면, 꿈이 부자라고 하면, 솔직히 말을 해서 30대 구간 때까지는 미친 듯이 몸이 조금은 힘들고 고되더라도 달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히스토리를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부스터를 엄청 세게 밟으면서 갔어요. 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빚도 처리하면서도 갔어요. 내 빚이 아니죠. 네. 그러면서도 이악 물면서 달렸단 말이죠. 예, 그 정도로 가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성과가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말이죠. 근데 대다수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상향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믿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스닥 부분에 있는 이런 부분은 왜
투자할까요? 네, 그쵸. 금은 왜 투자할까요? 그리고 또 S&P 500은 왜 투자할까요? 네. 그리고 토픽스나 나머지 뭐 인도 니프티 같은 건 왜 투자할까요? 그분들이 어리석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즉, 그러니까 학습량이 부족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학습에 있는 부분은 경험치라고 있는데 이 경험치는 비용하고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험을 통해서 그 시간하고 돈하고 맞교환이 되기 때문에 비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시간만 다 보내버리고 그냥 무언가의 경험값도 세이브를 안 하면서 갔던 사람하고 똑같은 나이대라고 하더라도 신체적 나이는 동일하지만 데이터에 쌓여져 있는 값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데이터 센터급에 있는 AI급만큼 자료가 풍부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누구는 그렇지 않고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성과가 둘 다 비슷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을 많이 해봐야 즉 투자 시장에서는 좀 깨져봐야 어쩔 수 없습니다. 깨지는 걸 좀 덜 깨지면서 반복 학습 패턴을 많이 했던 사람이 결국에 좋은 성과를 많이 냅니다. 근데 깨지지를 않으면서 이거를 피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기존에 있었던 금융시장의 원래 드라마틱한 1년의 평균 수익률이 10%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 10% 이상을 바라보는 게 인간의 욕심이다 보니까 많이들 깨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부분의 우상향을 좀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자산급만큼 사이즈도 커졌기 때문에 이제 필연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 지인분의 한 분께서는 아직도 비트코인에 따른 불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좀 더 떨어지면 다 조정이 있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조정 없으면서 성장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S&P 500도 이렇게 조정 주면서 성장을 했는데 조정을 안 주면서 성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태우기에는 너무 무서워하며 모두 더 좋은 조건이면 그쪽으로 다 쏠리는 게 현실 사회죠. 근데 이게 아리까리 해야 나한테도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만큼 진입하는 사람이 덜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기회가 저한테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우상향을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그대로 계속 이겨내셔야 됩니다. 변동폭은 계속 줄고 있다니까요. 예, 마스터 플랜 부분으로도 변동폭은 여전히 줄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사기꾼 애들이 있어요. 입만 나불대는 사기꾼 애들이 있습니다. 야, 나는 비트코인 더 떨어지면 더 살래. 안 사요. 그런 사람들하고 친분을 맺지 마세요. 어차피 안 살 애들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했던 사람들은 뭐 바보입니까? 아니죠. 예, 이미 이게 사기가 있었다라고 했으면 이미 이런 시장까지도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락은 점진적으로 계속 더 줄어들고 있는 추이입니다. 근데 왜 투자를 안 하실까요? 그쵸? 그건 정말 이번에도 또 기회를 놓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혼합해서 좀 들고 가세요. 몰빵보다 혼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니까 도지 가면 항상 오르고 나서 봅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비수기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정도 돈은 좀 없지만 그 돈은 다 누구나 공동사항이에요. 내가 이 중산층에서 머물 거냐 빈민층에서 머물 거냐는 다 똑같은 조건이다 보니까 이 파이가 큰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뭐 알바를 더 뛰든 해서 더 넣든 부가소득을 더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코인을 더 사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비수기 때는 힘드니까는 똑같이 행동을 하다가 성수기 때 돼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뭐 바뀐 게 없죠. 그래서 항상 비수기 때 이 기회를 도모를 해야 되고요. 성수기 때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어져 있긴 하는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 벌어도 본 게 아니다, 뭐 힘들다, 부럽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신념 있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많은 물량을 좀 많이
모으시고 그 다음에 또 비수기도 올 거예요. 그 비수기 때 또 똑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비싸서 못 사겠다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오래 되셨기 때문에 절대 이제 이런 사람들 없지만 신규 유저분 때문이라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마지막으로 알트코인은 그러면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알트코인은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그 수십만 개에서 내 거 하나만 가주겠지라는 생각을 가는 건 아니겠죠. 확률이 확 떨어지죠. 수십만 개 중에 내 거, 못해 20배 뛰어야지 라는 생각이 엄청 많죠. 거기에 이제 덱스 시장에 있는 좀 보이지 않는 자코인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그러면 그 중에 내게 그래도 상위에 있어야지 라는 거는 그 진짜 피나는 노력을 거치던지 피나는 운 스킬을 많이 높이던지 그런 거를 가져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많이 와닿겠죠. 왜 비트와 이더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좀 시총이 높았던 거에서 적정 수준에 있는 배수만 맞춰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실현하는 게 왜 맞는 거고, 왜 바람직하고, 왜 부자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대충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우상향 자산은 이 진폭만 있을 뿐, 이렇게 변동폭만 있을 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끈을 놓지 않고 가면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 알트코인들은 우상향 자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우상향이 아니라니까요. 네, 진정한 우상향은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런 게 우상향 자산이고요. 이런 게 우상향 자산인 겁니다. 이런 거 아니고서는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즌만 줄 때 주고 아쉽다라는 거를 아니고 항상 끊어낼 때 끊어내야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총 시간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슷한 비율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형태가 나왔는데, 연애할 때 이때까지 정에 얽매여가지고 진짜 애랑 결혼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 때문에 계속 연애를 계속 해요.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네, 결혼을 해야 비용을 거기서도 다 손실 비용인 거죠. 네, 계속 누적된 마이너스 계속 보이지 않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쵸? 그 시간에 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과의 있는 연애 부분은 계속 가지고 가봐야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투자도 되는 쪽에다가 더 많이 밸런스를 좀 조합을 잘 맞춰서 더 놓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밸런스 있게 내가 잃어도 충분히 부업으로 좀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커버를 하시면서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좀 나는 그래도 욕심이 사악하게 많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레버리지 이런 거 꾸준하게 모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즌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마음가짐에 따른 차이일 뿐 뭐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쵸? 네. 앞으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차피 25년도에 누군가는 더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